안녕하세요. 노예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겁게 배우는 역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그리고 서구 열강으로부터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약을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반제국주의, 서구 열강, 서구 강대국으로부터 어떻게 저항을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교과서의 156쪽 아래쪽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인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18세기 1700년대에 들어서 인도는 무굴지국이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나라의 힘이 약하고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무굴 제국의 힘이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틈을 따서 영국과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로 진출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했었죠. 특히 이 인도를 놓고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한 사건을 플라시 전투라고 합니다. 지도에서는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죠. 1757년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 무역 독점권을 얻고요. 무굴 제국 황제로부터 뺏어요. 벵골 지방, 오늘날의 방글라데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벵골 지역의 통치권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다 뺏어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점차 키워나갑니다. 이에 맞서 인도 각지에서 영국과의 싸움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 무기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결국 밀리게 되고요. 결국 19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은 1800년대 중반이죠. 영국이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힘으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국의 원료 공급지면서 영국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인도도 원래 목화에서부터 면직물을 생산해 왔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영국에 속박당하게 되면서 영국은 인도인들에게 면화 재배를 강요하고요. 인도에서 이제 재배한 면화를 영국에서 이제 값비싸게 면직물로 만들어서 다시 되팔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이 면직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자 이 영국이 대량 생산으로 물량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서 인도의 면직물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영국의 면직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덜 붙이는 반면에 인도의 면직물은 또 세금을 붙이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영국의 시장 경제 침투로 인해서 대량 생산의 면직물로 인해서 결국에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가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들이 겹치게 되면서 인도의 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 인도 사람들이 영국인들 되게 미워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사실 벵골이 호랑이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영국인들이 이렇게 잡아먹으려는 그런 모양이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영국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과 이제 인도와의 갈등이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영국은 정말 거만하게도 영국은 야만적인 인도인에게 영국의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그런 핑계로 인도의 전통 문화를 파괴해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경제적인 침투로 인해서 인도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배정책에 큰 불만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었던 용병이죠. 세포이들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인도 북부에서 시작된 세포이 항쟁이 인도 곳곳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여기에 이제 몰락한 농민과 수공업자 옛 지배층까지 다 가세를 하게 되면서 규모가 되게 커졌어요. 하지만 영국군의 반격으로 2년 만에 진압이 됐어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포이 항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도인들이 영국의 침탈에 맞서서 움직이게 되는 사건이었던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영국에 반대하는 민족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세포이 항쟁을 진압한 영국은요, 결국에는 무굴 제국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영국 국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 그래서 명확히 명시합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이 항쟁 이후에 인도는 영국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식민지가 되는 거죠. 아래쪽에 도움글에 보시면 세포이 항쟁의 발단이 된 종이 탄약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화약이 물에 젖지 않도록 이 종이 탄약포에 기름을 발랐는데 그 기름이 힌두인들 이슬람교인들의 반발을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포이 항쟁과 관련해서 이에 비슷한 활동을 했었던 그런 단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항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근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직된 단체입니다. 영국이 주도로 해서 인도의 민족운동 약하고 민족주의자들을 꼬시려고 회유하고자 중상류층의 인도인들 중심으로 인도 국민회의를 처음에 결성을 했어요. 초기에는 이제 영국의 호의적인 인도인들이 모인 단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1905년 영국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많은 벵골을 통치하기 위해서 벵골을 서벵골과 동벵골로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자 여기에 반발해서 인도 국민회에서 중심이 돼서 벵골 분할령을 몰아내자. 벵골 분할령은 인도를 분열하려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인도인들의 단결을 강하게 내세웠던 단체로 이제는 친영단체에서 이제는 반영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던 게 바로 인도 국민회의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탐구 활동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이 서벵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이 동벵골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인데요. 이 지역이 가장 영국에 대한 저항이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통치하기 힘드니까 영국 정부는 힌두인과 이슬람인들이 서로 눈만 마주치며 싸우니 사람들의 종교대로 아예 이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형식적인 이유였고 실질적인 이유는 이 지역에 이 반영 기운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에 참고가 나오는데요. 힌두교도가 많은 서벵골과 이슬람교도가 많은 동벵골로 분할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족을 분열하는 우리나라의 남북 분열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인도 국민회에서는 벵골 분할령에 대항해서 1906년 개최한 콜카타 대회에서 영국 상품 쓰지 말자, 우리끼리 통치하자 스와라지, 국산품에 이용하자 스와데시, 국민교육을 실시하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반영 민족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에는 지식인 일반 민중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도까지 적극 동참하고요. 이는 민족의 일체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요. 인도의 국민교육과 산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반영 민족운동의 핵심이 되었다. 결국에는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1911년 없었던 일로 하게 됩니다. 자, 과제 1번. 위지도의 빈칸에 서벵골과 동벵골을 쓰고 벵골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현재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국민회의가 콜카타 대회에서 주장한 4가지 강령은 위에 있죠. 이거 쭉 당겨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상품 쓰지 말자, 스와라지, 스와데시, 국민교육하자라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인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이 서구 유럽이 들어오게 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제국주의 열강의 원료 공급지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가혹한 노동에 시달립니다. 대농장, 플랜테이션을 경작하죠. 하나의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데 곡물, 커피, 사탕수수 등의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특정 작물들만 생산하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과 같은 운동가입니다. 팜보이쩌우 등의 민족 지도자들이 베트남 유신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유럽에 대항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권하는 등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민족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당시 나왔던 책이 월남망국사. 프랑스 때문에 베트남이 이렇게 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를 세워 문맹을 퇴치하고 근대 사상을 보급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에서도요, 20세기 초 지식인들,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외국 자본 유치와 크리스트교 선교활동에 반대하고요. 민족 산업을 키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통치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카라틴이라는 여성은 근대식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통한 민족적 각성과 여성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자, 그 다음 필리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리핀은 원래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에 호세 리사를 중심으로 필리핀 연맹이 조직되어서 민중개몽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미국의 에스파냐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미국의 도움으로 필리핀이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이 끝나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어요. 이에 아기날도 장군 등이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에 다시 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진행이 되던 상황입니다. 시기를 보시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타이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다라고 해서 지난 시험에도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는 타이가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의 중간 지역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타이를 이끌었던 라마 5세가 철도, 전기, 사법제도 등 유럽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고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등에도 힘을 기울인 성과이기도 하다라는 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영국은 인도인을 회유하고 민족운동을 약화시키고자 원래는 친영단체였다가 나중에 반영단체로 돌아서게 되죠. 어떤 단체였죠? 인도 국민회의라는 단체였고요. 두 번째, 그러나 이 원래 친영단체였던 이 인도 국민회의가 뭐를 계기로 반영운동의 중심으로 변했다? 네, 맞아요. 벵골, 분할령 때문에 분노해서 인도인들의 단합을 앞장서서 외치는 단체로 변화합니다.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자, 이게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활약을 했었던 나라의 유지를 위해서 애썼던 인물들이고요. 각 국가를 연결하는 문제. 이 파트는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들이 잘 나와요. 자, 먼저 팜보이쩌우가 베트남, 그 다음에 카르틴이 여성운동가였죠. 인도네시아, 라마 5세는 독립을 유지한 태국, 호세리살은 필리핀의 독립을 강조했었던 운동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까지 봤고요. 자, 이제는 다시 또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와 그 인근의 지역들, 이집트, 오른쪽에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 땅 따먹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지역은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예전에 그 동로마 제국에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차지했던 오스만 제국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때는 유럽인들을 무서움에 떨게 했던 절대 강자였지만 이 당시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위쪽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는 칼을 든 사자, 그 다음에 몽둥이를 든 곰 이렇게 나오네, 그쵸? 사자, 왼쪽이네요. 칼을 든 사자와 몽둥이를 든 곰 가운데 지금 양쪽에 날개를 잡힌 뭐죠? 이게 생거 같은데요. 옆에 나오네요. 타조라고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칼을 든 사자는 영국, 몽둥이를 든 곰은 러시아, 가운데엔 타조는 오스만 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강대국들이 오스만 제국을 놓고 서로 파워게임 하면서 결국 갈갈이 쪼개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대제국이었던 이 나라가 이 당시에는 유럽의 환자, 병자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힘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망해져가는 나라에서 영웅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또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왼쪽 보도록 할게요.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해지고 영국과 러시아의 침략으로 유럽 대부분을 이제 유럽에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많이 뺏겨서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런 실선의 범위였는데 1900년경에 많이 영토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오스만 제국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1839년부터 탄지마트를 추진합니다. 얘는 좀 기억해 주세요. 쓰러져가는 오스만 제국이 새롭게 부활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이 개혁을 탄지마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근대식 군대도 키우고 신교육 제도도 도입했고요. 헌법도 만들어서 입헌 정치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뭐 중국의 변법 자강 운동처럼 뭐 이렇게 많이 변화하려고 했었던 운동이 바로 오스만 제국에서는 탄지마트. 이 탄지마트가 이 나라 말로 개선, 재정비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혁신, 재정비 뭐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도자를 술탄, 황제를 술탄이라고 하는데 술탄이 먼저 제안을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은혜로운 개혁이다 라고 해서 은혜개혁이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지마트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새롭게 부활을 꿈꿨지만 기존의 기득권,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반대와 또 주변의 영국과 러시아가 계속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던 개혁이었다. 자, 아래쪽에 사료 돋보기 같이 볼게요. 오스만 제국이 만든 근대식, 서양식 군대의 모습이고요. 훌륭한 통치자가 은혜를 베풀고자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을 탄지마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해당하는 내용 1. 백성의 생명, 명예, 재산 확실히 보장하고요. 세금제도, 그 다음에 군대 징집에 대한 것을 정한다. 이 내용이 나오면 탄지마트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같이 한번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세기의 노력 이후에 이 지역은 계속된 그런 영국과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인물이 압둘 하미드 2세라는 황제 술탄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라의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법을 바꾸고 근대화하는 거를 일단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절차를 따진 게 너무 복잡하니까 당장 왕을 중심으로 전제 정치를 부활시키면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시간이 없다. 나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전제 정치를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철도와 통신 등등등등을 근대화를 바꿔갑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그런 전제 정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비밀 경찰까지 만들어서 누가 자기 욕하는 거 아닌가, 누가 자기 흉보는 책 쓴 거 아닌가 해서 언론사의 기사 뭐 이런 것들도 사전 검열까지 했던 사람이 압둘 하미드 2세라고 합니다. 이에 이제 결국에는 반발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지식인들과 청년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 튀르크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무력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헌법과 의회를 부활시킵니다. 법률가 제도의 서구와 여성의 지위 향상, 교육제도 등을 제도의 개혁 등을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강대국들 서양의 침략이 더욱 심해지고 또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나라들, 지배를 받던 나라들의 독립 요구가 거세어지고 하면서 분열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제 청년 튀르크단의 성격이 조금 더 변합니다.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 튀르크족만의 민족주의만을 강조하면서 독재 정치를 실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원래는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제국 전체를 상징하던 그런 국가였는데 청년 튀르크당이 중심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튀르크족만을 위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세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른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유럽 열강에 맞서서 이제 각자 자신들 나름대로의 이런 부활을 꿈꾸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이븐 압들 와하브라는 사람 이름이 어렵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와하브 운동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다시 원래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 너무 우리가 세속적인 이익을 강조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때로 돌아가자라는 게 와하브 운동입니다. 종교 개혁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 와하브의 상징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국기, 사우디아라비아 나라의 국기로 사용되는 깃발의 의미와 똑같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와하브 운동이 점점 발전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랍인의 민족의식을 깨우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다라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와하브 운동, 미신과 거짓신앙, 사악한 의례 등으로 변질된 걸 비판하면서 쿠란의 가르침으로 초기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와하브 운동에 쓰였던 깃발을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가 되어서 오늘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개념이고요. 이어서 이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레바논에서 발달된 것이고요.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이 역시 아랍 민족주의를 또 하나 나타내는 현대 아랍어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지금 여러 개가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 있는 이란으로 넘어갈게요. 아라비아 반도, 인도 제국 사이에 있었던 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 지도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지역이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파워 게임의 가장 희생을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들어 남하 정책을 추진한 러시아와 이를 막으려는 영국에 휩쓸려 많은 영토와 이권을 빼앗겼던 지역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위기에 빠진 이란은 특히 이때 이제 이끌었던 왕조가 카자르 왕조인데요.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 기득권 세력가들의 반발로 인해서 별 성과는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카자르 왕조의 왕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한테 철도 부설권, 나무를 벨 수 있는 걸 이런 것들 자꾸 뺏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담배까지 넘어가게 돼요. 담배 생산과 판매 권한을 영국이 뺏어가게 되자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담배를 우리 사지도 피우지도 말자고 불매운동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담배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이 벌어졌던 게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입헌혁명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왕조를 부정하고 왕이 더 이상 나라 이끄는 것을 부정하고 국민의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제정되는 것까지 전개가 됩니다.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운동인데 그래서 결국 영국이 담배의 권한을 가져갔던 걸 다시 돌려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 영국이 더 심하게 간섭을 하고 러시아도 여기에 태클을 걸게 되면서 결국 여기 지금 교과서에 V자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러시아가 아래쪽은 영국이 이 지역을 차지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되는 사실상의 분할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동그름 보시면 그런 이란의 담배 불매 운동을 주도했던 알 아프카니라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이어서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도 서구 열강의 이런 식민 지배 정책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그 중에 이집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집트는 사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이제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대식 군사제도와 교육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개혁을 하고 산업도 키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서 오스만 제국의 그런 간섭을 별로 안 받았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뭐 내라는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그래서 상당히 자치 스스로 이렇게 통치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게 되면서 이제 서구 열강하고 조금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이 수에즈 운하가 교과서 165쪽에 한번 나오는데 같이 한번 먼저 볼까요? 수에즈 운하는 지금 지중해와 홍해 사이 가장 육지 폭이 좁은 곳을 이 땅을 파가지고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중해 홍해를 연결하는 168km의 길이 운하로서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좀 안 되네요. 서울에서 대전 200인데 이 운하로서요 1858년부터 10년에 걸친 공사를 합니다. 이 운하의 개통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길, 예전에 아프리카 반도를 삥 돌아야 되는데 이제는 가운데를 관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가게 돼서 1만 킬로미터 이상 줄었고요. 일정도 3분의 1 단축합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무역이 크게 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하 건설에 동원된 이집트 농민들은 50도씩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해야 됐고요. 그러다가 수천 명이 죽었고요. 이집트 정부가 운하를 건설할 때 빚을 엄청나게 져요. 그래서 결국 이 빚을 갚고자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영국에 팔았는데 영국은 이걸 핑계로 이집트를 이래라 저래라 내정 간섭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를 식민지로 잡아먹게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자, 164쪽. 수에즈 운하의 건설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또 이집트를 놓고서 또 파워게임을 합니다. 간섭을 받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집트인이에요. 1882년 아라비 파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왼쪽에 사진 나오죠. 이집트는 이집트 사람에게라는 구호 아래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통치하자라는 얘기죠.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자원의 민족운동을 전개하고요. 입헌 정치를 수립하자라는 등의 근대국가를 위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탄압으로 실패하게 되고요. 이후 이집트도 역시 인도처럼 영국의 보호령이 되고 맙니다. 자, 아프리카 곳곳에서도 이제 서구 열강들의 그런 통치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 저항하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통치와 수탈에 거세게 저항하는데요. 19세기 중반에 줄루 왕국은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패하게 되고요. 우간다 지역에서도 영국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탄자니아에서도 독일의 식민 지배에 대해 저항한 운동이 2년 이상 계속되어서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래서 곳곳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유럽인들의 이런 악랄한 만행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일찍부터 신식군대, 철도와 통신망, 근대식 학교 설립 등의 일을 추진을 합니다. 특히나 이탈리아의 공격을 물리쳐요. 전쟁에서 패한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서구 열강이 엄청난 그런 충격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프리카인들 우습게 봤는데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잘 싸워서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후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에티오피아처럼 독립을 하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20년 이후가 돼야지 이제 조금씩 다시 자신들의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뒤쪽 파트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아프리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래쪽에 내용 확인하기 하고 마무리합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스만 제국은 1839년부터 은혜 개혁이라고도 하죠. 탄지마트라는 개혁을 실시해서 근대화를 추진했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 본래의 순수성, 과거로 돌아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 의미가 있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했죠? 네, 와하브 운동이라고 하죠.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네, 나라 이름과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얘기들을 전달하는 거죠. 에티오피아 방금 묻죠? 이탈리아의 침략을 격퇴했었고요. 이집트는 수에즈나 이라는 담배 불매 운동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5단원 마무리가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